안녕하세요. MC 송곳니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샷, 제목이 이렇고요. 네이버 영화의 조직적 댓글 부대. 이번에는 지난번 4월 12일이었죠. 그때 부활절 때 바보야라는 영화에서의 그 댓글 부대, 그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바보야라는 영화는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영화였죠. 이번에는 그 유령선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영화가 어제 개봉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댓글 부대가 또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려 왔지만, 네이버 뉴스 쪽에 그 댓글창에 댓글 부대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네이버 영화, 지식인, 기타 커뮤니티가 있는 카페 어디에서나 댓글 부대는 다 있습니다. 일반인인 척 하면서 이렇게 어떤 여론 선동하는 그런 댓글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쪽에서는 이제 그 영화를 망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 영화는 정치적이니까 보면 안 돼, 그런 심리를 심어 놓으려는 그런 댓글 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어떤 심리 전단 소속, 그리고 그 어떤 배우의 어떤 그런 비슷한 심리 전단과 비슷한 거기서 오더를 내려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력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네이버 영화, 물론 다음 쪽에서도 이렇게 댓글 부대가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클릭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댓글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가 가장 심하다는 거죠. 자, 일단은 네이버 영화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였잖아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과 시민당 180석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인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쪽이 103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를 했고요. 민생당은 0석, 그 다음에 안철수 쪽에 국민의당은 3석, 이쪽은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냈죠. 그 다음에 정의당은 6석,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했고, 그 다음에 무소속은 5석인데, 제가 어제도 짧게 이제 개표 방송에 대한 제 짧은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5석이 대부분,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이쪽에서 이제 공천에 불만을 갖고 이제 탈당파이기 때문에 이 5석은 바로 이제 이쪽으로 복당할 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권선동이나 이제 홍준표 이쪽에서 이제 벌써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건 안 봐도 뻔한 거니까 굳이 이런 건 정치에 굳이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개표 결과, 선거는 4월 15일 날 있었지만 완벽한 이제 개표의 종료는 결과가 16일 날 나오잖아요. 근데 이 16일이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그날이죠. 2014년 4월 16일 바로 세월호가 어떤 의문의 참사를 당하고 어떤 참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의 결과가 안 나와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죠. 박근혜 때는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국정원과 세월호와 굉장히 밀접한 의혹이 굉장히 오래부터 있어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때는 이거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덮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데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세월호 그 진상조사단의 그 핵심 인원들이 박근혜 때 임명됐던 사람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되 그 핵심 그 조사단에 그 관련된 사람이 박근혜 쪽 사람이면은 다 바꾸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여나 야에 관련된 그게 아니라 그 해양 사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 문재인 정권 이후더라도 반드시 조사를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이루어지고 또 조직적으로 어떤 다른 걸로 왜곡해서 비틀어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과 손해와 피해와 그건 다 또다시 국민이 떠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을 어떤 의문의 죽음을 만들고 덮는 그런 공작 이런 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전에 강원도에서 군상원을 했었고요. 그때 철책 근무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회창에 그 총풍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전방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총 쏴달라고 북한에 돈 주고 이렇게 요청했던 그 사건. 그 당사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철책 지역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자기들 권력을 가지려고 보수정당이라는 것들이 군대도 안 가면서 군대에 가 있는 저 같은 저보다 먼저 있던 선임도 있었지만 또 제 후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와 제 동기들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정치에 관심 없지만 진짜 얘네들은 언젠가 반드시 조져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총풍 사건이 제가 제대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언론과 뭐 어떤 그 당시 조사가 이제 밝혀지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왼쪽을 보실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요. 이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세월호 꺼낸 홍준표, 해난 사고일 뿐, 이용하는 건 나쁜 정치인. 이렇게 제목에 국민일보 기사가 나오는데요. 국민일보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의 그 언론사죠. 전형적인 대형교회, 보수 대형교회 그쪽 언론사인데, 일단 홍준표가 세월호를 얘기를 하면서 해난 사고일 뿐 그걸 정치에 이용하는 게 나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를 자신이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왜 이걸 다시 꺼냈을까요? 자신이 정치에 이용하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지칭하는 나쁜 정치인이라고 지칭하는 건 누굴까? 자, 세월호 꺼낸 홍준표, 해난 사고일 뿐 이용하는 건 나쁜 정치인. 이러면서 저작권 때문에 기사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홍 전 대표는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에서 가진 당선 행사에 참여해 세월호는 해난 사고에 불과하다. 1993년 YS 때, 이거 김영삼 때죠. 196명이 수몰당한
서해페리오 사건도 해난 사고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다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들으면은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그럴싸하지만 예전에 박정희 때 선거 때도 비슷한 한성호 사건이 있었었죠. 그죠? 그때도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한성호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나쁜 정치인이라고 욕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뻔한 거죠. 그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표 결과를 보고 위대한 국민의 선택, 막중한 책임 온몸으로 느낀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4.15 총선 결과 대비해서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사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 차명진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비슷한 막말 논란을 자유한국당 시절에 많이 했었어요. 뭐 새누리당 시절도 있었고요. 진상조사를 뭐 방해하거나 그런 뭐 법안을 법안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이렇게 방해하거나 뭐 적극적이지 않다거나 그죠? 김무성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김무성이 그때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이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문 대통령 총선 후 첫 메시지 세월호 초심을 되새기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만 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를 가지고 이제 그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홍준표라는 이 작자는 대한민국 6.25 이후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인데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이걸 정치적으로 문재인 공격용으로 보수 결집용으로 쓰고 있다 그런 거죠. 즉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참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홍준표라는 인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홍준표 네 자식이 이렇게 되졌을 때 네 자식 진상조사를 이렇게 경찰 쪽에 요구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진짜 이 홍준표는 인간 말종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국민의 가족의 자식을 잃은 그 가족을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정치를 해야 할 수 없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인간이죠.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생긴 것도 참 재수없어요. 뭐 입이 더 거칠어질까봐 여기서 중단하겠지만 이런 인간을 뽑아주는 대구 경북 이 경북종자들의 그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예언했었죠. 대구 경북은 절대 안 변한다고. 이미 1월 25일 날 제가 글을 쓴 내용을 제가 방송 때 제 방송 중에서 이미 보여준 적이 한 두세 번 있어요. 절대 대구 경북 안 변한다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개표 방송 짧게 언급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 대구 경북 니네는 지역 정당화돼서 점점 쪼그라들 건데 이제 부산 경남도 이탈할 것이고 몇 년 안에 이탈할 겁니다. 이제 부산 경남은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차기 대선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부산 경남도 할 때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은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전국의 왕따가 될 겁니다. 이건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경북은
그쪽에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어떤 그 공작, 그리고 그 초원복지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산 경남의 그쪽에서 있던, 예를 들면 전두환, 그리고 대구 경북 쪽의 노태우, 이때도 계속 이제 전라도를 고립화 시켰는데, 이제는 그 대가를 니들이 받을 차례다. 대구 경북 니들이 이제 끝장날 것이다. 니들은 전국의 왕따가 될 것이다. 이미 댓글창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선거 개표 결과만 봐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대구 왕따, 대구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대구 경북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명박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저 역시도 그렇게 글을 쓰고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들어서고 박근혜 이후에도, 특히 막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전라도 비하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베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일베는 이명박 때 생겼지만 5.18 비하 뭐 이런 거 하면서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난 대구 경북 버린다 하면서 이제 2014년 이후로 저는 대구 경북 버렸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든 뭐 하든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냥 남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대구 경북에서는 관심 없고요. 코로나 사태가 마구 터지고 막 했었어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동네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 경북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옮을까봐. 코로나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토착화가 돼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생겼잖아요. 1,600명인가요? 현재 어제까지 제가 봤을 때 1,600 몇십 명이었는데, 확진자는 줄고는 있지만 10,000명 이상이 됐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토착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계절이 생기면은 봄, 가을이나 이제 겨울이 오면 또 코로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세균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가.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그 발병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미세하게 조금 남아있다가 이게 또 계절에 따라서 또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토착화라고 하는 건데요. 마치 토착 외구들처럼 토착화가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만큼 생기느냐 줄어드냐 그거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착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렇고요. 자,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90% 정도가 대구 경북 쪽이었죠. 신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주와 이름이 똑같은 이만희라는 그 정당의 사람이 또 당선이 됐어요. 대구 경북은 100% 그쪽이 당선이 됐죠. 시뻘겋게. 어제 개표가 다들 보셨겠지만. 자, 아무튼 홍준표가 이제 문재인을 욕하기 위해서 또 세월호를 정치용으로 자기 본인이 보수 결집용으로 이용하는 거면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죠. 홍준표라는 인간이 이런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부대를 이제 분석하는 전문 방송으로 이제 해왔잖아요. 제가 이거는 1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데서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른 댓글이 과도하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론 선정을 위한 댓글 부대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정원 김하영이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의 이슬비 중사라든지 이렇게
얘네들은 샘플이고요. 걔네들이 이렇게 어떤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고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어떤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간첩들, 국내 정보를 빼가려는 어떤 그 사이버 테러 이런 걸 막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선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연봉을 이렇게 받아간 겁니다. 아주 웃기는 애들이죠. 국가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대한민국 국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 댓글 부대의 역사 1회, 2회, 3회 그 초창기 때부터 쭉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때 방송이 길지만 길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댓글 부대의 역사부터 쭉 얘기를 해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길게 방송했던 겁니다. 초창기 방송이라서 어떤 잡음이나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리고 또 방송에 좀 이렇게 중구난방한 그런 거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세월호를 언급하는 홍준표를 보고 이거는 세월호 관련한 영화가 어제 개봉이 되었죠. 그러면서 또 그 영화의 평점 테러를 하겠구나 해서 이제 바로 영화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이 네이버 영화 하니까 자, 네이버 영화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김지영 감독님의 유령선이라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영화가 나온 거죠. 이분이 전에 이제 그날의 바다라는 다큐 영화도 전에 또 만들었었고요. 자, 일단은 직함 관련 건에서는 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지영 감독의 제2탄 세월호 유령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관람객들 평점은 10점이 넘어요. 관람객은 말 그대로 영화를 본 사람이죠. 보고 나서 이제 이거 영화가 잘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10점을 썼어요. 근데 네티즌 평가, 이거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본 사람도 평점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티즌 평가는 6점이에요. 굉장히 낮죠. 그죠? 자, 저는 평점을 아직 내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표시가 안 나오는데, 저는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아무튼 어제 개봉했다고 하는데, 자, 다음 영화 평가를 볼까요? 자, 다음 영화죠.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서는 8.9점이에요. 그죠?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댓글 부대가 제 시청자 수는 적지만 아무튼 댓글 부대가 또 여기도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다음 영화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도 평점 낮추려고 계속 할 건데 현재 개봉 이제 48시간 이틀 정도 지났죠? 근데 8.9점이에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평가가 126개. 다음 쪽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용자가 좀 적기 때문에 네티즌 평점이 좀 적은데 다음 같은 경우는 관람자가 아니거나 다 이렇게 댓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4월 17일 8시 34분 돈 아깝다 하면서 이제 1점대를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시 여기서 홍준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조주빈 이렇게 N번방 관련 강호 이제 신상 공개됐다는 그거고요. 자, 세월호 꺼낸 홍준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오전 5시 3분. 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홍준표의 얘기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17일 날 얘기하면서 오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월호 관련 영화가 이제 왔으니까 댓글 부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로 이제 세월호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호 관련해서 영화를 공격하는 댓글 부대가 하나둘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화에서 댓글 부대가 달라붙는 날짜와
시간 또는 이 댓글 부대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안토니오라는 이 댓글 부대를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 영화 평가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등장하죠. 이 댓글 알바라는 게 이제 등장하죠. 댓글 알바이거나 이제 그쪽 친일보 토착 외구 그쪽 친일보수 쪽. 자, 여기 보시면 유령선은 1점태를 하고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이거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을 내렸어요. 평가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안 써놨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6.25 타령, 뭐 빨갱이 타령,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10점을 넣어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영화 본 근거도 없고요. 자, 기생충. 이건 이제 봉준호 감독이죠.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뭐 아시다시피 봉감 감독 같은 경우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감독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1점태로 했어요. 그리고 이 친일 보수 쪽의 특징이 친일 친미한다는 건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보세요. 헐리우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10점 막 때리고 뭐. 자, 뭐 이럽니다. 이 출국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영화인가? 저 영화를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이래요. 이게 전부예요. 평점 전부인데 이래요. 자,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른 것도 보면은 이제 자,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이 평점란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아까 그 안토니오라는 이제 뒤로 밀렸겠죠. 자, 여기 있죠. 자, 그럼 다른 댓글 알바도 한번 보실까요? 자, 51 플러스 필름이라는 아이디를 보십시오. 이건 아예 빵점을 내렸어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새벽 6시 17분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전 5시 3분. 그리고 나서 댓글 부대는 이제 바로 6시부터. 그죠? 자, 이게 딱딱 떨어지죠? 자, 그런 겁니다. 자, 51 플러스 필름의 이 아이디를 쓰는 것의 과거 평점 이력을 볼까요? 자, 딱 2개입니다. 2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이제 댓글 알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평점 알바, 영화 쪽에서는 이제 평점 테러 알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김어준 총수의 영화죠. 선관위 인터뷰는 거짓말로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큐를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심리전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령선. 다른 영화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평점 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이거요. 딱 2개. 이건 이제 전형적인 평점 테러 알바, 그쪽 공작 쪽의 알바다, 알바 아이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본 영화라든지 관심 있는 영화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평점 테러 알바이고, 특히나 뭐 세월호나 뭐 어떤 지난 2012년 대선 이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의문의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전형적인 이거는 수학적인 교수나 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결과를 분석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음모론을 치부하는 거는 바로 그쪽 친일보수죠. 그쪽 친일보수 쪽 정당과 관련된 또는 그쪽과 관련된 어떤 지하 조직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그 결과를 유추해주는 이런 영화를 굳이 테러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음모론이라고 취급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2012년 대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에 뭐 종교 단체까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천주교, 불교 쪽에서 이렇게 시국 집회, 시국 시위를 이렇게 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갑자기 2013년에서 시작된 이 시국 집회, 뭐 미사 이런 게 커지면서
이게 처음에는 단순 조그마한 인원수에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직 선관위 위원장이었던 분도 이제 의문을 제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재검표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막 여론이 이제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법원에 그거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계속 기각을 해요. 영장 기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수사나 뭐 이런 거 기각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기죠. 그러니까 기각할 수 있는 건 영장 전담 판사, 그러니까 부장 판사 이상인데 그때 희한하게도 부장 판사가 계속 2013년 대선 관련해서는 기각시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집회가 계속 커지면서 막 1만 명 이상 막 계속 커지면서 갑자기 세월호 탐사가 2014년에 터집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세월호 사건이 이제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뭐 그 세월호의 그 어떤 쓰레기통 하나까지 위치까지 국정원이 관련돼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세월호 관련은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조사할수록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당시 2011년도쯤인가? 2010년도인가? 2010년인가 2011년일 그때 국가 재난 관련 제가 그 확실히 그건 이름이 뭐죠? 그 직함이 생각이 안 나서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은 아는데 직함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박근영이에요. 박근영이 누구냐 하면은 박근혜의 그 친동생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재난구호 총재. 참 이상하죠. 박근혜 쪽하고도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재난구호 총재. 이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2014년도에 참사가 생기고요. 박근혜 쪽과도 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저는 그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무튼 네이버 쪽을 볼까요? 다음 쪽을 뭐 이렇게 봤고요. 맥 한 2개 봤었죠? 아이디. 자, 네이버 쪽은 어떨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티즌 관련계 평가와 달리 네티즌 평가가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4월 15일 날 평가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자, 저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평점 테러하는 애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그날 여기 댓글 중에서 써있지만 그날바다라는 영화도 있었고 다른 뭐 세월호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 보십시오. 와, 진짜 쓰레기들 많네. 댓글을 달지 말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니네한테 피해 입힌 거 있냐? 인간 말종들 다 저주받는 살길 바란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평점 테러가 있는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댓글에 나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댓글 알바들이 몇 명이 대충 달라붙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20명대가 이쪽에 아직은 이제 영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앞으로 오늘이 4월 17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댓글 알바가 계속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댓글 알바가 붙었을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자, 그죠? 1점 테러를 했었죠? 조혁준이라는 J 언더바 이제 SH 점점점점 이거 보십시오. 이제 그냥 배 침몰 사건 가지고 박근혜 잘못 따지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굳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박근혜를 하진 않아요. 그냥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배우를 이제 어떤 이제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어떤 AIS 그 조작 결과가 보인다라는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영화 내용이잖아요. 이 유령선은. 그러니까 이 좌표와 실제 세월호 참사한 위치가 다르다는 그 내용을 보여준 게 유령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박근혜를 굳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친박 쪽과 관련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여기 문재인 우한폐렴. 자, 우한폐렴이라는 단어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미통당, 그 다음에 박사모, 그 다음에 대구경북 이쪽 지역 사람이라는 걸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키워드를 쓴다는 거,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을 또 언급하면서 우한폐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는 그쪽과 관련된 알바라는 거죠. 자,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1점대로 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뻔한 거죠. 백두산이라는 영화는, 어떤 그 핵 문제, 이제 핵 폐기와 관련된 또 거기서 북한 내부의 그 강경파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인데, 그 강경파가 핵을 탈취하는 뭐 그런 뭐 내용을 이제 그나마 좀 뭐랄까 어떤 그 북한의 과거 어떤 인물과 이제 힘 합쳐서 그 핵을 다시 이제 어떤 그 탈취한 것을 이렇게 돌이키는 뭐 그런 관련 영화인데, 어떤 북한과 관련된 영화는 무조건 이제 평점태를 하거든요. 특히 한국 영화를 많이 평점태를 합니다. 이 댓글 부대는. 왜냐면은 친일 친미를 하기 때문에 미국 영화는 대부분 이렇게 평점을 높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국 영화를 평점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하나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에서 이런 건 패미 영화라고 무조건 1점태로 뭐 2점태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전차왕 엄복동 뭐 이런 거는 뭐 10점을 매겼는데, 그 이유는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영화인데, 일제강점기인데 이건 이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안 본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경우 10점 매기고, 뭐 이건 미국 영화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자, 이 꾼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 사기꾼 관련 영화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1점대로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화 내용은 이제 어떤 그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외세에 이렇게 왕이 이제 그 머리를 조아릴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제 가슴 아프게 그린 영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영화예요. 이 남한산성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1점대로 했어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의 그 전자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렇게 1점대를 하는 겁니다. 친이치미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 다른 댓글 알바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창훈이라는 댓글 알바 있어요. 자, 이 알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화면 일부러 이렇게 새 창으로 띄워서 크게 띄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월호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점태를 했어요. 이 이창훈. 자, 여기 보시면, 보시면 국가부도의 날, 이건 이제 과거 그 김영삼 정권에서 IMF가 터지게 된 그 이유 또는 원인과 그 무능, 그래서 서민의 피해, 그거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1점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 봤다는 거죠. 영화 제목만 봐도 티가 난다. 자, 아시죠? 그러니까 영화를 안 봤다는 겁니다. 안 보고 나서 이렇게 평점태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보실까요? 자, 군함도. 자,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룬 영화인데 이것도 평점태로 해서, 그러니까 친일 친미하는 토착 외고 아이들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이창훈이라는 SCYG 이 아이디도 이렇게 토착 외고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점태를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1점태로 뭐 하는 애들, 네이버는 0점태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점만 해가지고 1점태로 하는 건데, 전혀 뜬금없이 이제 천안함 들고 나오죠. 이런 애들 보면 이제 댓글 알바, 그러니까 평점태로 알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뻔합니다. 이 돌고래라는 이제, 또 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돌고래. 자, 천안함 용사 타령하는 거. 자, 이 댓글 알바 보시면 아시죠? 자, 이거 보시면, 자, 5.18의 참상을 잊으면 안 되며 언론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영화라고 하면서 유령선을 평점태를 했어요. 자, 이건 왜 그랬을까? 이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알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정상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상태가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안철수가 호남 홀대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을 그쪽에서 이제 호남 사람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이제 하려고 예전에 그렇게 공작을 했었죠. 그 언론과 함께 이제 하면서 예전에 2000 몇 년도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면서 일부 호남계 인물들을 데리고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국민의당으로, 민생당으로 이렇게 쪼개지긴 했지만, 안철수가 하는 게 그렇죠. 하여튼간 뭐, 이 일부 호남 쪽 세력이 이제, 호남 쪽에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호남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천안함 용사를 타령한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뭐 평범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추정으로는 이 사람은 이제 안철수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5.18을 이제 지적을 하지만 이제 안철수는 이제 보수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그 시절부터 저는 이 인간은 이제 보수 쪽으로 갈 인간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명박 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미래부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그 근거가 하나둘 맞아들고 있죠. 민주당에서 또 이제 당 쪼개기하고 국민의당 만들었지만 바른미래당이라는 그 보수 정당과 연합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다시 또 갈라섰지만 그건 이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과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유승민에게 진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갈라지긴 했지만 안철수는 현재 미래통합당으로 반드시 갈 겁니다. 유승민으로는 대선을 못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이미지 세탁을 어느 정도 시키고 미래통합당과 반드시 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쪽 관련된 사람이라면 천안함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까지는 이제 어떻게 호남계 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2017년 그죠? 딱 보이죠? 그리고
천하명사 뭐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이제 2022년 4월 17일 이제 유령선 관련 영화 테러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박근영 이거 지우고, 자, 이 비열한 거리는 제가 다른 영화를 이제 알바 찾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아무튼 자, 이 까르르르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 있죠? 좀 뒤로 그새 밀렸나?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아이디부터 여기 보이시죠? 오뎅탕이라고 아주 자극적으로 달았어요. 자, 이건 일베 아니면 박사모 또 뭐 미래통합당 뭐 이쪽 알바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그죠? 일베인 게 보이시죠? 자, 전형적인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영화 같은 경우 엑스맨 뭐 이런 거 클레멘타인은 뭐 굳이 안 해도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이 풍자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평점을 이렇게 10점 매기는 거고요. 뭐 트랜스포머 엑스맨 이쪽을 많이 한 거 보니까 정신 수준이 10대 내지 20대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오뎅탕이라는 닉네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배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거 몇 개를 보시겠습니다. 깨르르 아까 이걸 보려고 했죠? 예. 자, 딱 하나예요. 그죠? 이건 이제 평점 테러 하려고 이렇게 만든 아이디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다른 데서 댓글 알바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라든가 그쪽에서 하지만 뭐 그러니까 네이버 영화 평점은 과거에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유령선의 평점 테러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굳이 와서 이제 평점 테러 했는데 다른 영화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굳이 유령선 하나만 평점 테러 했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의도가 있다. 이건 그러니까 그쪽 댓글 알바, 평점 테러 알바 뭐 이런 쪽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또 몇 개의 아이디를 더 볼까요? 자, 보시죠. 자, 이젠 좀 짜증나기 시작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소재를 울고 먹을런지 뭐 이런 아이디 보십시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이건 뭐 다른 영화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영화도 많이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뭐 영화를 보고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직접 영화를 보고 이제 네이버에서 영화를 직접 보고 쓴 사람은 관람기라고 따로 표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직접 영화를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뭐 다운받아서 본 거는 뭐 정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보면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에서도 1점 테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그 시점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2019년 11월에 평가했다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관람하는 그 시점과 관련되어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시면 뭐 굉장히 오래된 영화 뭐 이런 평가를 굳이 2019년도 뭐 이때 평가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아이디 백두산도 이렇게 1점 테러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화 대한 평가도 없어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카타 뭐 여기 쓰는 이유는 뻔하죠. 일부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뭐 감정을 느꼈다, 뭐 어떤 평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쓰고 이제 평점을 이렇게 써야 이게 등록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고 그냥 1점 매기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뭐 한글 뭐 이렇게만 쓴 겁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자, 그쵸? 똑같죠? 이렇게 이건 정상적인 그 어떤 영화 관람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자,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홍준표 이쪽 미래통합당, 친박, 박사모 이런 밀배충 이쪽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 경북은 절대 안 변한다는 이유가 이쪽은 뭐 20대, 30대 젊은 층은 뭐 그래도 진보적일 거다. 그게 아니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대구 경북은 일베 서버가 어디 있습니까? 일베 서버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일베 서버는 대구 경북에 있어요. 경북 대구에 있어요. 새누리당 건물과 같은 건물이에요. 층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건물에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일베가 막 이슈화 될 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SBS TV죠. 그 TV 방송 일베 편을 보시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일베를 추적해 가는데 일베 사이트를 이제 관련해서 가는데 그때 그 화면 보시면은 뭐 직접적으로 그쪽 새누리당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 화면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 SBS PD가 이제 딱 이제 그 일베 사무실이랄까요? 가는데 그 건물 위치를 이제 외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새누리당 건물과 같은 건물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일베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보수 성향, 뭐 극우 성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건물과 같은 당사의 건물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슬쩍 지내 보여주는데 어떤 관계가 있으면 저는 그때 캐치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일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당시 추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일베 용어를 새누리당 당시 그 다음에 현재 미래통합당이지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런 의원들이 일베 용어를 많이 썼죠. 예를 들면 나베 의원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조만간 2달 후에는 이제 백수될 거죠. 나베 같은 경우가 문빠니 뭐니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달창 이런 용어 썼었죠. 그죠? 변명은 했지만 일베를 안 하면은 그 용어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베가 하는 말은. 그 다음에 김진태 그 밖에 몇 명 의원들 일베 용어 많이 썼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베 폐지 반대하는 의원들 다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미통당이죠. 자, 홍준표가 굳이 대구 쪽에서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친일 보수의 심장이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통당이 선거 참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수의 심장, 그러니까 친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 쪽에서 자기가 깃발 꽂고 당대표가 되든 대선 후보가 되든 그거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홍준표의 이제 행보를 보면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평점 테러를 한다. 유령선을 이제 홍준표의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평점 테러를 이렇게 한다. 그죠?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매크로를 돌릴지 안 돌릴지는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영상으로 찍어 놓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영화가 4월 15일 날 개봉했습니다. 자, 그죠? 현재까지는 이 영화에 대한 긍정평가를 하는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직은 영화 개봉 초기이고 관람객 위주로는 또 아니면 관람객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이 앞쪽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정평가, 무조건 뭐 5점, 6점도 아니에요. 무조건 1점 테러하는 애들이 만약에 상위로 간다. 첫 페이지로 가서 그 쫙 도배질 한다. 이러면은 이제 매크로가 매크로 이쪽, 그러니까 이 추천, 이쪽을 조작을 해서 상위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찍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만약에 얘네가 매크로 추천 조작을 안 한다면은 얘네들은 이쪽으로 계속 뒷페이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쪽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총선에서 대승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총선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총선 결과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민주당과 더시민당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80석의 과반 그러니까 초과해버리는 과반 초과 대승이죠. 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평점 조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다 전부 다 매크로, 그 다음에 댓글 부대. 그러니까 이 매크로나 댓글 부대는 말 그대로 지하 조직 또는 미통당, 일베, 박사모, 개독 얘네들입니다. 그죠?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아시다시피 이 지하 조직으로 이렇게 활동한 게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 다음에 양지회라고 있죠. 예를 들면은 그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저는 얘네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또 세월호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또 미통당, 얘네들은 친일보수 애들은 어떤 국민들의 약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득권, 그러니까 재벌이라든지 뭐 그쪽 편들죠.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1월 25일 날 제가 썼던 글을 이용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재용 뭐 풀어줘라 뭐 이런 거 선동하고 뭐 집회하고, 그죠? 제가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박사모 애들도 항상 뭐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 비하하고 그 박사모 이런 친박 우리공화당 얘네도 이번에 빵석이에요. 빵석, 그죠? 서울 쪽까지 와가지고 서울 광화문에다 뭐 텐트 치고 뭐 세월호 유가족 비하하면서 뭐 박근혜 풀어달라고 했지만 빵석 나왔어요. 빵석,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빵석입니다. 그 다음에 개독들 그렇게 난리치고 뭘 했어도 이 미래한국당 얘네들 103석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자, 미래한국당 103석, 그죠? 이 무소속 이쪽으로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108석이에요. 그죠? 니들은 108번 내나 해라. 자,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쪽도 이제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111석이에요. 그죠? 안철수. 그죠? 그래봤자 얘는 111석이에요. 자, 국민들은 더시민당, 이 민주당 이쪽을 180석을 뽑았다. 여기다가 정의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188석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국민들은 이쪽을 선택했다. 자, 댓글 부대가 영화 쪽 아무리 평점 테러를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조작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지금 현재 초창기에 이런데 갑자기 조작이 이루어지거나 막 하면은 댓글 부자가 달려들어서 이거 평점 테러를 하거나 또 저 뒤로 가면 이렇게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많아지거나 이런 성향의 애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12페이지 1점 이런 테러하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12페이지까지 없는데 100개 없는데 만약에 페이지가 점점 더 막 늘면서 이거는 본 사람이든 안 본 사람이든 평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페이지는 많아질 수 있는데 이쪽 1점 테러 1점 2점 뭐 이렇게 평점 테러 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댓글 부대가 달라붙은 것이다. 평점 테러 알바들이 달라붙은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제가 미리 이렇게 먼저 선빵 까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1점 테러 하는 알바들의 아이디들 제가 이렇게 스샷을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쪽의 알바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16일 제가 말씀드렸죠. 16일 날 뭐 이렇게 대부분 달라붙을 거라고 이렇게 15일도 있지만 자, 이런 아이디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도 있죠. 자, 16일 자, 이런 아이디 제가 이렇게 다 찍어두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들이 갑자기 이제 맨 앞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이건 매크로 조작이다. 현재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지지를 못 받아서 이게 다 뒤로 이렇게 싫어요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바뀐다. 그럼 이거 매크로 조작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다 찍어두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디들. 자, 이건 이제 달림 하면서 이제 마치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는 이제 댓글 알바 아이디인데,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제 평점 테러 하려고 딱 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개인 아이디를 추적해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이제 교묘하게 이제 민주당과 갈라치기 하거나 뭐 그런 공작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거는 뭐 근데 전문적으로 제가 어떤 특정 그쪽과 관련 어떤 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저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 달림 자, 똑같죠. 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자, 유령선 평점 테러 남산의 부장들 이건 박정희 관련 영화잖아. 이것도 1점 테러 백두산 이것도 또 1점 테러. 자, 신과 함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그 일반적인 영화도 다 한국 영화만 대부분 테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일 침해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영화 쪽이 많이 개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 영화가 붐이 되면은 그만큼 한국 영화 제작되는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한국 영화의 그 어떤 취업 이쪽 경제 그러니까 영화 쪽의 경제도 이렇게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또 다른 문재인 효과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테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신과 함께가 있던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일부러 한국 영화 평점 테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택시 운전사 딱 보이죠? 이것도 1점 테러.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문 어쩌고의 이 아이디는 어디 쪽 사람일까 하는 게 딱 대충 보이죠? 자, 일단 택시 운전사를 1점 테러했는데 굳이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사람일까? 뭐 충청도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굳이 서울이나 경기 사람일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은 경상도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 경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까?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는 부산 경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영화에서도 짧게 나오지만
한 100만, 200만 학살할 수도 있었어요. 박정희가.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 카페에서도 이거는 남산의 부장들 나오기 예전에 언제죠? 2015년인가 14년인가 그때부터 제가 부산 경남 사람들은 이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었으니까 새누리당과 담싸야 한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우상화하면 안 된다. 박정희는 부마항쟁 때 그때 100만 명까지 학살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제가 그때 첨부해서 드렸는데 이건 기회 되면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이 너무 길어질까봐 벌써 1시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줄여서 이제 그만 줄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댓글 알바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이디까지 보여주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특정 아이디들이 갑자기 상위로 간다.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이거 그겁니다. 아이디들 이렇게 이런 아이디 뭐 오뎅탕 뭐 이런 애들 이창훈 아이디는 많이 보이죠. 자,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1점 테러 하는 아이디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네이버 첫 페이지 쪽으로 네이버 영화평 첫 페이지로 간다. 그러면은 그건 매크로 조작이고요. 악플이라는 그 댓글 수가 많아지면 그건 이제 댓글 부대가 이제 뒤늦게라도 우주주주 막 달라붙는 거고요. 이 리뷰 쪽만 봐도 자, 리뷰에도 이렇게 진짜 리뷰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왜곡해서 또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막 또는 뭐 엉뚱한 내용으로 이렇게 짜깁기 조작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그 리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리뷰가 개봉 초기라서 그렇고 또 어제 선거 개표 결과 때문에 충격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여기는 아직 영화 리뷰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내용은 그리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 같아요. 그저께 4월 15일 날 이제 선거일이었으니까 그때 안 보시고 아마 16일 보신 거 보니까 이제 이거 보시고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뭐 길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도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오전에 정수기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사고를 들어서 이제 그날 이제 기억한다고 이렇게 짧게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이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가 이제 9시쯤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9시쯤에 그 이전에는 솔직히 이제 뭐 좀 잘 몰랐어요. 당연히 이제 뭐랄까요? 좀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좀 제가 좀 좋아하는데 하여튼 9시쯤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켜서 보는데 뭐 세월호 참사가 이제 거의 뉴스 메인에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딱 보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바로 뭐 신속 대응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거의 뭐 얼마 안 됐었는지 뭐 전원구 뭐 구출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꽤 빨리 대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뭐 사고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대응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언론을 다 차단하고 통제하고 하면서 전혀 가짜뉴스로 도배하고 결국은 세월호에서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 세월호 안에서의 방송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러니까 순진무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방송을 믿지 않고 안 들었던,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 오히려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배가 너무 심하게 기울고 하고, 또,
그때 배 안에서 있지 않고 또 배의 그 난간 쪽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는 일부 뛰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배가 갑자기 이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배가 이제 30m인가요? 40m인가 이렇게 딱 기울었죠. 그렇게 기울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난간에 있던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잖아. 몇십 도 기울면은, 그죠? 사람이 걸을 때도 이렇게 예를 들면 등산하신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은 정상적으로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호의 그 외부에서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갑판 쪽에 있던 사람들, 그런 쪽 사람들 당연히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거잖아요. 실내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 아는데. 그리고 이상하게도 세월호 내부에서 계속 끝까지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있으라 하고 구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구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장이나 그 선원들, 그 세월호와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세월호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방송은 제가 이 영화 쪽에 평점 테러 하는 이 알바들, 그것이 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뷰 쪽에서 보시면은 이 리뷰도 가짜 리뷰로 쓰는 댓글 알바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은 그게 없지만 다른 영화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평점 테러 알바들, 이거를 주의 있게 보시면 신기하게도 정치 성향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유가족 보상비 이런 것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천안함 끌어들이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치 문제로 이분법을 나눠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댓글 알바다, 평점 테러 알바다. 얘네들은 그쪽 성향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경상도 쪽, 그 중에서 특히 몰표를 줬던 대구경북은 100% 그쪽 정당 찍었죠. 부산 경남 쪽은 그래도 일부 좀 나왔지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영화나 일반인 그들이 직접 자기 돈이나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을 꼭 보면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애들이 과연 누굴까? 그 배우는 누굴까?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뉴스 기사에서의 댓글 부대나 아니면 영화 쪽의 댓글 부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